네, 오늘 우리 시장 문을 닫았습니다. 종목별로, 섹터별로 좀 표정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. 내일장 탄탄한 수익을 위해서 저희가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. 엠빈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.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도 저희 빌드업 희망주들은 그래도 좀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. 표로 함께 보면서 리뷰 나눠보도록 할게요. 함께 화면으로 보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시간이 지날수록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안심을 하고 계실 텐데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. 어제 담았던 숲. 오늘 장 초반에 5%까지는 급등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후반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전략 짜볼까요? 네, 우선은 실적 시즌을 준비를 하자. 그리고 이제 파리 올림픽도 같이 테마로서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로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아침에 이제 5% 정도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뭔가 이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좀 버텨줬지만 이 코스닥 시장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낙폭을 확대하면서 좀 끝나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종목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피해가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. 뭐 여전히 뭐 매수가 대비해서 그렇게 내려온 부분들도 아니고요. 이 파리올림픽 관련해서 제가 이제 뭐 광고 단가가 올라가면서 뭐 e스포츠에 대한 부분들, 뭐 하반기에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, 뭐 최근에 별풍선과 관련해가지고도 또 기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실적도 또 이쪽에서 상당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위치라는 이 경쟁사 관련해서 국내 사업 철수하면서 지금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선은 계속해서 1차 목표가, 이 목표가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계속해서 목표가까지 홀딩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. 두 번째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저희 현대 오토에버 6월 27일에 담았었는데 2차 목표가 터치하고 3차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. 이대로 쭉 유지해도 괜찮을까요? 네, 현대오토에버는 이제 과거에 이제 바닥 구간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 한참 좋았을 때 사실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은 좀 따라가기 어렵다 보니까 이미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나 기아나 순간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 담당하고 있는 이 현대오토에버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최근에 이제 어제 지난밤 이제 시간외 거래에서도 이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들과 이 바이두, 이 중국의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바이두 쪽 관련된 이슈가 전해지면서 이 라이콘과 같은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갔거든요. 물론 오늘 시가가 이제 갭떠서 시작을 하고 결국에 이제 음봉이 좀 달리면서 대부분의 자율주행 종목들이 탄력이 둔화됐지만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히나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도 같이 부각을 받기도 합니다. 그래서 뭐 저는 뭐 계속해서 2차 목표가 이미 달성을 했고 3차 목표가 지금 계속 터치하는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이 테슬라가 8월 8일 날 로보택시도 공개할 거 예정에 있기 때문에 좀 그거와 관련된 이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은 아직까지 저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아무튼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나온 부분들, 뭐 시가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계속 3차 목표가 좀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숲과 현대오토에버 AS 해드렸고요. 목표가까지 좀 편안하게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새로운 희망주 찾아서 떠나볼게요. 저희 시장 재료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. 메타버스랑 삼성 엑셀이 굉장히 크게 보이네요. 오늘 삼성전자가 좀 메타버스랑 엑셀 관련주에 좀 불을 붙여줬잖아요. 전체적으로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? 네, 오늘 이제 그동안 좀 주도했던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,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장 후반부에 이 중국 쪽 관련된 이슈도 이 바이오시밀러 이제 품목 이 판매 승인을 좀 받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 이 알테오젠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.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좀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또는 그동안 좀 오랫동안 쉬었던 뭐 로봇이나 아니면은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삼성 XR 연내 공개 기대감 때문에 또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부각을 받았지만 뭐 저는 다시 시장은 돌아오지 않을까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메타버스는 지금 당장 사실 실적이 찍혀주는 테마는 아니고 단순히 정말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추세 자체를 좀 돌렸다라고 하기에도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기대감이 불러일으키면서 좀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왔을 때는 우선 어느 정도의 약간의 비중 축소도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시장 이야기 간단하게 살펴주셨고요. 그럼 이 중에서 오늘은 어떤 테마에 주목했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. 먼저 빌드업 시나리오 화면 하단으로 공개를 해드렸고요. 첫 번째 재료, 역시나 새빨갛게 물들여져 있는 삼성 엑셀로 뽑아주셨네요. 삼성 XR 뭐 아무튼 아까는 제가 메타버스는 올라가면은 약간 비중을 조금 급등할 때마다 줄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삼성 XR과 관련해서 이런 하드웨어나 전반적인 이 부품이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저는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이전에도 이제 뭔가 기대감으로만 좀 움직였던 경향들이 있고요. 물론 XR 기기가 이제 앞으로 성장을 하려면
이 컨텐츠가 이제 킬러 컨텐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뭐 같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뭐 사실 이 삼성 XR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최근에 이런 수주에 대한 부분들,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크게 부각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 출발점은 삼성 XR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재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을 오늘의 희망주로 뽑아봤습니다. 잠시 네, 뒤에 좀 좋습니다. 말씀드릴게요. 네, 오늘 첫 번째 재료 삼성 엑살로 시작해서 하나씩 빌드업 해보도록 할게요. 두 번째 재료 이어서 만나봅니다. 두 번째 재료는요, LG로 뽑아주셨네요. 삼성에 이어서 LG. 네, LG 이제 그룹주 중에 이제 하나죠. 뭐 LG 디스플레이. LG 디스플레이가 이 8.6세대 OLED 투자를 뭔가 조금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섞인 기사가 나왔습니다. 자, 그동안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실적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이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 추진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고요. 뭐 그래서 뭐 유상증자도 진행을 하면서 자금 조달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기존 주주분들의 사실 불만 섞인 발언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지만 뭐 최근 들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주가 흐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지금 밑에서 상당히 좀 많이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기사에서 어떤 내용들이었냐면은 제가 확인했던 기사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8.6세대 쪽 관련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협력사들과 좀 협의를 좀 논의 중에 있다. 그러니까 결국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아직까지 투자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8.6세대 OLED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중국 BOE뿐만 아니라 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뭐 4조 원 이상의 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 이 LG 디스플레이도 8.6세대 관련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관련된 수혜주들은 하반기에라도 언제든지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삼성 XR로 시작을 해서 OLED에 대한 관심을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8.6세대까지도 한번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첫 번째 재료 삼성 엑살에 이어서 두 번째 재료 LG의 디스플레이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.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재료 과연 어떤 걸로 뽑아주셨을까요? 바로 확인해 볼게요. 파월로 뽑아주셨네요. 마지막 플러스 뒤에 세 번째 재료입니다. 풀어주신다면요? 파월 의장 발언 최근 이틀 동안 이제 발언이 나왔잖아요. 발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그래도 조금은 더 지지하고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타겟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2%를 잡고 있었고 그거를 타겟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2.0%로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지난 발언을 보면은 결국에 2%대까지 다 하락할 때까지는 기다리지 않겠다. 그러니까 너무 시기를 늦춰버리면은 경기 침체를 다시 한번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시기에 대한 부분들 2% 전에도 할 수 있다. 그러면 어떻게 보면 9월 달도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저는 지난번 미국장의 러셀 2000, 나스닥, 다우, 그리고 S&P 500 모든 지수들을 1%다 저는 상승 흐름으로 견인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파월 의장 발언에 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이제 이 10년물 국채 입찰 이슈도 좀 있었는데요. 그게 이제 수요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바라봤었을 때 뭔가 좀 금리가 좀 앞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냐? 약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9월 중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부분은 뭐 CPI 발표를 앞두고는 있지만 뭐 CPI도 지금 이번에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와준다면은 석 달 연속 지금 감소세에 나선다. 그럼 결국에 파월 의장 이전에 발언했죠. 한두 달치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겠다. 3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다음 달 정도만 한 번 더 이 물가 지표들이 뭐 PC나 CPI가 한 번 더만 좀 둔화되는 수치만 나와준다면은 결국에 이제 9월 달이거든요. 그러면 그 9월에는 뭔가 약간 인하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 발언으로 인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.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재료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. 그럼 빌드업 희망주 이제 공개를 해주셔야죠. 네, 종목명은 선익시스템이라는 기업이고요. 자, 오늘 이제 선익시스템의 주가를 보면은 물론 당연히 이제 삼성 XR 쪽 관련된 부분들과 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들 같이 부각받으면서 선익시스템 주가가 상당히 좀 급등이 오늘 나왔습니다. 하지만 최근 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눌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야 약간 파동의 저점에서 좀 양봉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자, 이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 중국 BOE 쪽 관련해서 캐논 터키를 제치, 일본의 캐논 터키를 제치고 어떻게 보면 이 증착 장비, OLED 증착 장비를 또 계약을 따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그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지만 지금 이 중국의 BOE 같은 경우에는 이번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제 캐파를 더 늘리게 되면서 추가적인 수주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포인트에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. 또 게다가 LG 디스플레이에서도 마찬가지로 8.6세대 OLED 투자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선익 시스템의 증착 장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
이렇게 보고 있고요. 실제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8.6세대 OLED 증착기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부지 또 계약을 좀 했었습니다. 경기도 평택에 또 위치한 부지를 계약을 하면서 이젠 정말로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 공장도 준비한다 이런 부분들을 바라봤었을 땐 전방산업 쪽에서 수요가 분명히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. 뭐 최근 이 OLED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 흐름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저점에서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. 뭐 아이폰뿐만 아니라 뭐 이번에 이제 OLED 아이패드 이런 다양한 이 IT 제품에 OLED가 이제 앞으로 채택이 되게 된다면은 이 OLED에 대한 부분도 하반기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올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OLED 증착 장비 쪽 관련해서는 이 캐논 토끼와 어떻게 보면 쌍벽을 저는 이룬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선의 시스템 지금 다시 한번 좀 반등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매수가 말씀드릴게요. 매수가는 바로 시초가 매수. 그리고 목표가는 55,500원, 손절가는 44,000원. 네,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선익 시스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요. 투자할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매니저님 오늘도 무료 방송이 준비돼 있다고 들었는데 뭐랄까 그동안 바이오 섹터를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잖아요. 오늘 알테오젠 제외하고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추가적인 전략 잡아주실 수 있나요? 네, 오늘 공개 방송 이제 4시 20분에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. 그러면 최근에 제가 상당히 강조드렸던 뭐 바이넥스, 뭐 ST팜 이런 기업들에 대한 흐름 전망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3분기의 투자 전략은 결국에 트럼프입니다. 근데 오늘 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이 트럼프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수 있다. 여기서 말하는 트리플 크라운은 우선은 대통령은 당선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현재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하원만 잡고 있습니다. 상원은 지금 민주당이 잡고 있는데 지금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상원도 하원도 좀 공화당이 또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. 만약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하게 된다면 트럼프가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정책에 대한 가속화, 밀어붙일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3분기는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들 한번 주목을 해보자. 오늘 방송에서 공개 방송에서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